최근 울산에서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전국 비중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정치인의 금품 제공 같은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울산 남구가 공원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며 100그루 넘는 멀쩡한 나무를 베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수요일 UBC 모닝와이드입니다. 울산은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6도로 예상돼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21도에서 28도로 기온이 분포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당분간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고 토요일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울산 남구가 공원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며 100그루 넘는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지 않고 폐기 처분하기로 하자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의 한 공원. 잘려나간 나무들이 한쪽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일부가 잘려나가 덩그러니 선 나무도 보입니다. 남구에서 공원이 있던 자리에 지하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나무 140여 그루를 베어내기로 한 겁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멀쩡한 나무들이 이렇게 줄줄이 잘려 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오랜 시간 그늘막이 되어주던 나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이 좋은 나무가 이 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밑을 다 뻗어가거든요. 이 나무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저렇게 몇십 년을 커가지고 지금 나무집이 막 보이지. 답답하죠. 공원이 있어야지. 도심 속에는 공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원이 없으니까 주차하면 아무래도 좀 답답한 느낌 들죠. 나무가 이 귀한 나무를 없애다니 아쉬워요. 문제는 베어진 나무들 대부분을 옮겨 심지 않고 폐기 처분한다는 점입니다. 환경단체는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적극 행정을 하면 얼마든지 이식할 수 있고 비용을 절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행정 편의지를 하다 보니까 베어버리는 것이고 이 나무 한 그루를 이만큼 키울 때 3, 40년 걸린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나무를 소모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구청은 나무 이식 비용이 한 그루당 수천만 원에 달해 공사 비용을 추가로 마련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폐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끝난 뒤 예산을 투입해 나무를 다시 심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U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제작됩니다. 시내 울산이 제작하는 드라마 반구대 사피엔스의 제작 발표회가 어제 울산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제작 발표회에는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지대한, 김홍표, 황유주를 비롯한 주요 출연진과 지역 주민이 참석했습니다. 반구대 사피엔스는 울산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된 드라마로 국비와 시비 1억 8천만 원을 포함해 제작비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내 울산은 내일 첫 촬영을 시작으로 반구천의 암각화를 배경으로 반구대 주민의 삶과 애환을 그려냅니다. 반구대 암각화와 함께 지금까지 태어났고 또 살아오신 분들이 겪어가는 희로애락을 그리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분들이 외지인과 함께 어떻게 어울려가는지, 그리고 외지인들은 또 이곳에 와서 어떻게 힐링을 받아가고. 드라마 반구대 사피엔스는 내년 상반기 극장과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상영됩니다. 벤처기업으로 불리는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 울산에서도 최근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아 갈 길이 멉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화이노베이션센터에 입점한 2년차 스타트업. 영상과 게임을 접목한 아이템과 AI 개발을 목표로 5명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울산에서 창업한 이유는 AI 산업 연계 가능성도 봤지만 입점 공간과 게임 산업 지원 등 풍성한 지원이 한몫했습니다. 저희는 AI 개발이나 게임, 영상 같은 콘텐츠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구상하던 중에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2015년 창업 거점으로 문을 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연간 150개의 기술 창업과 투자를 지원하는 이 센터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대기업과의 매칭 지원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파견 사무실을 운영하며 조선업 연계 스타트업 육성을 돕고 있습니다. 기술 공모전 등을 거친 스타트업을 현장 실무자와 연결해 기술 제품화를 지원한 결과 27개사가 매출 70억 원의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부에 어떻게 이게 궁극적으로 수요자가 필요하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런 필요한 수요자하고 같이 공동으로 회의도 하고 현장도 보고 하면서 울산에서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는 2023년 기준 3,822개로 2년 전보다 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인정을 받은 벤처 기업 수는 459개로 국내 전체의 1.7%에 불과합니다. 기관 대학별로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에서 기획된 예산 집행과 개별 사업 수행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창업 전 주기별 특화 전략이 필요하고 또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형 원스톱 관리 체계도 마련.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 속에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 주기별 지원과 통합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정치인의 금품 제공 같은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또 무엇은 위법 행위인지 전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천절과 한글날을 더해 일주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성행할 걸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정당 소속 정치인과 입 후보 예정자, 명절 기간 선거군에 군부대에 위문 금품을 전달하거나 자선단체에 후원 금품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인사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사말을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방문해 청소나 빨래 등의 봉사활동이 아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 소속이 아니더라도 여론조사에 포함되거나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도 대상입니다. 또 당내 경선에서 책임 당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당비 대납을 통한 유령 당원 모집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위법 행위로 인한 명절 선물 수수나 식사 제공을 받은 유권자도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석 명절 연휴에도 신고 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것이니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 제보 부탁드립니다. 또 위법 행위 신고자에 대해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UBC 뉴스 전명수입니다. 울산 중구의회가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명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장기 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를 통한 지원 대상은 110여 명이며 현재 중구 107개 장기 요양기관의 이용자는 3천여 명입니다. 울산에서도 비만 치료제인 싹센다와 위고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의 싹센다 위고비 처방 건수가 13,448건에 달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전국에서 보고된 이상 사례가 1,700건이 넘는 만큼 무분별한 사용은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어제 스웨덴 헥시콘사의 문무바람 주식회사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헥시콘사는 1,200억 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신고하고 4조 4천억 원을 투자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울산 앞바다에 750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 문무바람은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준공과 지역 기업의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협력하고 울산시는 원활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청정수소 R&D 혁신연합 초대 총괄위원장에 화학공학부 김준범 교수가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출범한 혁신연합은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청정수소 생산 기술의 국산화를 이끌고 기업과 연구기관 간 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준범 위원장은 혁신연합을 통해 개방형 R&D 플랫폼을 정착시켜 국가 청정수소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제24회 울산시민대상 수상자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봉사부문 박남숙 씨, 효행-선행부문 손응연 씨, 치육부문 정수락 씨, 산업경제부문 서광석 씨, 학술과학기술부문 유광선 씨입니다. 제24회 울산시민대상 시상식은 10월 1일로 예정된 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립니다. 홈플러스가 울산의 남구점과 북구점을 폐점하기로 한 가운데 어제 민주노총 등 노조가 홈플러스 남구점 앞에서 폐점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단순히 기업의 위기나 구조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만 명의 노동자와 그들의 생존권, 지역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13일 전국에서 홈플러스 살리기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거라 판단하고 많은 직원들이